안녕하십니까, PC본입니다. 이번에는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 이제 실기 필답형 기본 이론 강의의 리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강의를 만들기 시작할 때 이제 그 방향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제 올렸던 거고, 리오리엔테이션은 제가 강의를 이제 다 만들고 후에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생각했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만들면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조금 즉흥적으로 이제 이렇게 수업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달라진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 소개도 좀 하고요. 그렇기 위한 강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리오리엔테이션에서 먼저 실기 필답형에 대해서 이제 문제 유형이라든지 그런 거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요. 제가 만든 이제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고, 구성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봐야 될지 그런 전략이라든지 그런 거 간단하게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답형의 이제 교재가 이제 얼마 전에 출판이 되었거든요. 그 교재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필답형은 뭐 글로 써서 대답한다, 뭐 그대로 풀이하면 그렇고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이지요. 이제 고르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글로 써서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19년 3회 때, 조직응용기사는 19년 3회 때 이제 작업형이 폐지되었는데요. 그때부터 거의 20문제가 나오고 각 배점은 5점입니다. 거의입니다. 거의 항상 이렇다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다고는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은, 지난번 이제 20년대 수시 시험에서는 이제 19문제가 출제되고 한 문제는 배점이 10점이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20문제에 배점 5점 뭐 이렇게 출제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분 점수가 존재하지요. 부분 점수는 이제 시험 치신 분들 점수를 보면요, 이제 발점이 5점이라면은 끝 단위가 이제 0 아니면 5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지저분한 숫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부분 점수가 확실히 있는 건 확실하고요. 부분 점수에 주는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그 채점 기준 이런 것들은 이제 비공개거든요.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솔직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짐작하건데 뭐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소문제로 이렇게 몇 개가 있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뭐 그 배점이 또 있겠지요. 이게 전체가 5점인데 뭐 하나만 맞추면 뭐 1점 준다든지 두 개 맞추면 3점,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제 마음대로 얘기한 겁니다. 이런 내부 규정이 있겠지요. 이제 시험이 이제 시행된 후에 그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채점위원회가 이제 소집이 되고, 채점위원회에서 이제 채점을 시작하기 전에 그 출제위원회에서 이제 출제를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해설이라든지 다 정답안이 나오겠지만은 그거를 보고 문제를 보고 이렇게 채점위원회에서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정상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볼 테고, 만약에 조금 오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자주 있어요. 산업인력공단 문제.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채점할 것인지 그런 게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겠지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보통 이제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다라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에 이제 그 발설을 하면 안 되거든요.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떻게 부분 점수가 어떻게 주어질지 그런 부분 아무도 모르니까는 괜히 이런 말 저런 말 뭐 현혹되지 말고요. 그냥 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나온 점수에 그냥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 유형을 하나씩 보면요, 뭐 단답형, 용어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제일 단순한 겁니다.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뭐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에 뭐냐, 이렇게 답안이 이렇게 탁 나오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한 번씩은 이제 영문으로 작성하라는 말은 조건이 있으면은 반드시 영어로 써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또 이제 보기가 주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영어 몇 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골라 쓰라. 이거는 이제 거의 객관식과 비슷하지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런 형으로도 나오고, 어쨌든 간에 용어 단답형은 이렇게 쓸 때, 용어를 어떤 걸 쓰냐, 만약에 그게 없을 때, 보기 같은 게 없을 때 그냥 써야 될 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러저런 떠도는 소리에서 이제 표준 용어를 써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표준 용어가 뭔데요? 표준 용어 없습니다. 물론
표준 용어 같은 경우에는 IT 표준 용어, 한국통신용어 표준위원회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긴 있는데 그런 데서 하는 것들이 법으로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표준 용어는요, 그런 게 아니라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전공소적이 돼요. 전공소적. 전공소적에서 쓰는 용어가 뭔지, 이제 이 전공소적도 이제 다양하거든요. 같은 용어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즉시 주소 지정 방식, 그 다음에 즉시 주소 지정 방식. 이거 두 개는 같아요. 같은데 지금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쓰고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준 용어가 뭔지는 뭐 모릅니다. 이게 둘 다 같습니다. 둘 다 같고 실제로 산업인력공단 시험지를 봐도 필기 시험지든 이렇게 봐도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어요. 이거 쓸 때도 있고 이거 쓸 때도 있고. 그러니까는 표준 용어가 딱 정해진 게 없고 전공서적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문으로 쓰라고 할 때는 반드시 영어로 써야 되지만은 그런 조건이 없을 때 영어로 써도 되지만은 영어도 써도 되지만은 스펠링 뭐 괜히 실수해서 틀리지 말고요. 그냥 뭐 한글로 쓸 수 있으면 한글로 쓰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을 한번 보자면은 이제 계산담답형이 있습니다. 계산담답형은 말 그대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를 뚝 쥐어주고 그냥 답만 똥 쓰면은 되는 이제 간단한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르게는 계산소술형이 있습니다. 계산소술형은 이제 이렇게 풀이 과정도 이제 같이 써줘야 되는 뭐 이런 형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응용 기사에서는 카르노 맵이랑 회로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카르노 맵은 이제 매핑을 할 때 이제 하는 과정을 카르노 맵을 이제 그리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카르노 맵을 주어주고 빈칸 넣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나오고, 회로도는 이제 간단한 것, 덧셈기라든지 그런 간단한 것은 직접 이렇게 회로도를 이제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전체 회로도에서 특정 부분을 이렇게 특정 부분에 사각형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 들어갈 게이트를 그리시오. 이렇게 이제 이것도 끼워 넣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감이 잡히는 부분이니까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문제 유형은 뭐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이번에 이제 큐넷에서 얘기하는 이제 필답형의 이제 출제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년 3회 작업형 폐지 외에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조직 운용기사는 몇십 년 동안 진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고 뭐 문제는 뭐 조금 유형이 계속 이제 변화는 조금씩 있긴 있는데 범위 자체는 이제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옛날 문제를 이렇게 좀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뭐 그게 나온다고 해서 그 문제답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옛날 문제를 보더라도 그 문제를 이제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PC본 블로그에 보면은 제가 이제 풀이 해설을 이렇게 되게 길게 올리잖아요. 문제 하나하나씩. 일단은 가능하면은, 일단은 질문 들어온 것들 제가 답변을 이제 댓글로 이렇게 답변하기 어려운 거는 제가 그 블로그에 글을 이렇게 쓰고 풀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링크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거 외에는 대부분 제가 가능하면 옛날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그 풀이 강의를 만들 거기 때문에 블로그는 좀 옛날 문제 중에서 제가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서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걸 이제 선별해서 올리고 있으니까는 PC본 블로그 한 번씩 들어가셔 가지고 그거를 한 번씩 읽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간단한 문제지만은 제가 그 문제서를 만들 때 그 관련된 배경을 계속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고, 일단은 출제 범위를 이제 하나씩 한 영역씩 보면은 우선은 이제 회로 구성 부분이 있습니다. 회로 구성 같은 경우에는 그 강론 이름, 전공에서 이제 강론서 이름으로 따지면은 논리회로가 되겠죠. 논리회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이제 자료의 표현. 자료의 표현은 이제 논리회로의 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의 앞부분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료의 표현 같은 경우에 자료 구조도 포함이 되겠네. 그런데 이게 나오는 건 뻔해요. 뭐 틀이라든지 뭐 BCD 코드, 해미 코드 뭐 나오는 건 뻔한데 어쨌든 이런 자료의 표현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영역은 이제 컴퓨터 시스템의 이해. 컴퓨터 시스템의 이해는 대표적으로 이제 컴퓨터 구조가 있겠지요. 컴퓨터 구조. 조금 옛날 용어로 하면 전자계산기 구조가 되겠고 근데 이게 이제 큐닛에 있는 그 범위, 그 표에서 세부 내역을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OS도 포함하고 있고, 프로그래밍도 포함하고 있고, 막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컴퓨터 이해 영역은 이제 대표적인 게 컴퓨터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와 비추어 볼 때, C 언어, 대표적으로 C 언어고, 어셈블리어가 옛날에는 나왔는데요. 요즘에 좀 안 나오는 추세입니다. 어셈블리어 문제보다는 이제 조금 컴퓨터 구조와 관련해서 이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오지 어셈블리어 단독 문제는 잘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공학 관련돼서 어쩌다가 나오는데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강의에서도 제가 뭐 하면서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라고 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나오는 부분 아닙니다. 어쨌든 범위에는 포함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지보수라는 영역이 있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은 하드웨어를 유지보수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 말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딱 유지보수라고 이렇게 싹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출 문제는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역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준으로 강의를 만들었고요. 이론 강의는 지금 총 이렇게 9차시로 되어 있습니다. 총 9차시로 되어 있고, 지금 이 5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큐넷에 그의 이름을 많이 따왔지만은 제가 조금 살짝 변경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회로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는 제가 처음 오리엔테이션 만들고 시작할 때는 이걸 한 강의로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3개로 나눠 놨고요. 3개로 나눠 놔서 이제 파트 1, 파트 2, 파트 3 지금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의 표현 부분,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이해, 이거는 전부 다 이제 컴퓨터 구조고요. 여기서 이제 큐넷에서 나온 그 범위표하고 조금 다르게 한 게, 제가 여기에 있는 OS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이제 따로 만들었습니다. 따로 만들어 놓고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 OS 뭐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오리엔테이션 때도 이야기하지만 어차피 그 저의 주장은 같아요. 나오는 것만 확실하게 해요. 나오는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쉬운 걸 틀리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쉬운 걸 틀리지 말고 풀면은 웬만하면 합격합니다. 틀리지 말자. 뻔하거든요, 나오는 거. 물론 예측 못하는 문제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꼭 한두 문제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예상이 안 돼요. 그 예측을 못하고 꼭 나오는 부분 그 부분만 해도 충분히 잘만 하면 80점, 90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뭐 일단 1차 시에서 다루는 부울대수, 가로노맵. 부울대수에서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오고 그 다음에 카로노맵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회로에서는 나올 게 이제 복잡한 건 안 나오고요. 덧셈기, 그 다음에 뺄셈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덧셈기, 뺄셈기, 그 가감상기 뭐 이런 게 있겠지요. 여기서도 한 문제 이상 나오고요. 순차회로는 이제 주로 나오는 게 플립플롭입니다. 플립플롭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좀 제일 어렵다. 조직 운용 기사에서 논리회로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카운터입니다. 카운터가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하나 이상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만 적었는데, 뭐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조합회로에서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대략적으로 여기서 한 30점 이상 나옵니다.
30점 이상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좌우로의 표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이진 코드. 이진 코드는 단순히 이제 그 진법 변환 있죠. 진법 변환하는 문제. 뭐 계산기로 풀면은 꿀이죠. 이거는 진법 변환 문제 글이 있고, 그 다음에 BCD 코드, 그 다음에 그레이 코드, 그 다음에 해밍 코드. 뭐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도 한 두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배점으로 치면은 두 문제면 한 10점이 되겠지요. 꼭 나옵니다. 이거 두 문제 이상. 이 정도로 나오고, 이것과 연관해서 시온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부분에서 안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컴퓨터 구조에서는 레지스터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요. 이상 나오고, CPU에 관련해 가지고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메모리 꼭 한 문제 이상 나오고, 입출력 구조 이것도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한 문제 여기서 이제 두 문제씩 나올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제일 큽니다. 이 부분이 여기서 그러니까는 한 40점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40점 이상 나오는데,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각각의 나올 부분이 뻔해요. 어떤 영역에서 나오는지. 메모리 이제 구조, 뭐 용량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래는 이제 그 구조에 근거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입출력 구조는 DMA라든지 뭐 인터럽트 방식이라든지 뭐 데이지 체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막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것도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40점 이상 나오고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지만은 이제 주된 내용은 OS고요. 시스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파일러라든지 어셈블러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로더, 그 다음에 뭐 바이오스 뭐 이런 게 있으면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고, OS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조금은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한 10점에서 15점 이 정도. 근데 이게 이제 비중이 많이 나올 때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 되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기출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필기 때 열심히 공부하신 분은 굉장히 유리하고, 이 부분의 분량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조직 응용기 사이의 방향성을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은 여기는 이제 크게 이제 C 언어,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련된 건데, 여기는 거의 안 나와요. 어쩌다가 나오긴 나옵니다. 한 번씩. 그래서 거의 안 나오는데, 이거를 빼고더라도 C 언어에서는 무조건 두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0점 이렇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나오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 제가 이제 강의에서 직접 얘기를 했는데, 컴퓨터 구조에서 제가 이제 제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완전히 뺀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되게 쉬운 부분, 플린의 병렬 구조, 그 네 가지가 있죠. SIMD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메모리 인터리빙. 메모리 인터리빙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만은, 단답형으로 뭐 이것만 쓰면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를 놓치고 지나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좀 알아야 되고요. 최근에 문제 보면은 플린의 구조를 응용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게 있고, 또 어렵게 나오면 파이프라인이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뺀 이유는요, 병렬 구조를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면 지나치기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서 항상 한두 문제 나옵니다. 한두 문제 나오는데, 병렬 구조도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자분이 이제 조금 배경 지식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러면은, 제가 이론 강의에서는 빠졌지만은 이제 기출 문제 풀이 강의에서는 걔도 풀이를 다 하거든요. 그 풀이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더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굳이 이거를 붙잡고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양이 엄청나집니다. 그러니까는 좀 어떻게 보면 버리라고 막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공부는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공식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단은 이제 이론 강의는 지금 이렇게 1강의부터 9
9차시까지 1차시부터 9차시까지 이제 9개 강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시간을 보면은 이제 좀 짧은 건 1시간 정도 되고, 긴 거, 제일 긴 게 마지막 강의네. 이제 2시간 반. 이거는 내가 2개로 나누려다가 마지막 강의인데 빨리 끝내고 싶어서 하나로 합쳐서 그냥 한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온 부분이기도 하고, 시연어를 조금 길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긴 건 2시간 반. 보통 보면은 이제 2시간 좀 될 거예요. 평균적으로. 다 이제 2시간인데, 뭐, 지금 9강의, 필기에 비하면은 범위가 좀 작은 부분이니까는, 이거 하나하나 들으시고, 이게 첨부되어 있는 기출문제들, 소개하는 기출문제들,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소개하는 기출문제들은, 최신 게 아니고요. 최신고도 있습니다. 최신고도 있는데, 제가 이제 선정하는 기준은, 이 문제를 이해하면서 공부하면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런 문제를 선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론 강의 중에 설명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꼭 그냥 답만 외우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소개를 할게요. 교재가 이제 3월 2일, 22년 3월 2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왔고, 제가 어저께 실물을 처음 받았어요. 처음에 받았고요. 필기 이론서를 보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필기 이론서는 이제 300페이지가 넘었는데, 이거는 이제 187페이지. 그래서 이제 두께가 좀 많이 났습니다. 이제 B5 사이즈로 제작됐습니다. 실물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교재의 실물은 뭐, 필기 이론서랑 이게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기 필답형 이론서, 이게 다고요. 180페이지 정도라서 두께는 뭐 생각보다 얇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은 여기 이제 필기책하고 비교를 하면은 두께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두께가 뭐 이 정도. 필기는 이제 한 300페이지가 좀 넘지요. 그래서 이제 두께 비교를 하면 이렇고요. 그 다음에 뒷면에는 뭐 그냥 이렇게 얇아진 만큼 가격도 싸졌고요. 지금 제가 그 강의를 만들면서는 교재에 대한 생각이 없이 만들었고, 후에 이제 좀 교재 요청을 많아가지고 교재를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는데, 그 교재 없이 그냥 보는 것도 좀 제가 너무 좀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락하면은 일일이 다 적으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조금 부담되는 일이고 하니까는, 어쨌든 강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실물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보시고 필요하면 사시라는 거예요.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 꼭 필수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제 강의는 교재를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일단 차례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회로 구성, 자료 표현,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이해, 시스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이렇게 강의의 5가지 영역에서 이제 차시별로 이렇게 강의랑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시부터 차시별로 이렇게 QR코드 놓고 이렇게 제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때 보여드리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대로 옮겼고, 기출문제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앞부분, 논리회로 부분, 부대수 부분, 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카로노맵.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층분석. 심층분석 부분은 이제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문제 하나 놓고 해설을 이렇게 쭉 길게. 지금 해설이 이게 문제고요. 해설이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상세하게 이렇게 해설이 쭉 있습니다. 이제 배경되는 부분의 설명이 이제 쭉 다 있거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2차시 이제 조합회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난드 게이트로 이제 XOR 구성하는 거. 강의에서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구현했지만은 책이다 보니까는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해놨고요. 반 덧생기, 전 덧생기, 반 가상기 이렇게 쭉 있죠. 그림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필답형은.
이제 기출문제 이렇게 있고, 멀티플렉서, 이제 심층문제 분석에서 풀이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시 순차 회로. 순차 회로도 이렇게 각각의 플립플롭이라든지, 이제 상태 도표, 카운터 쭉 나오지요. 또 심층 분석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의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법 변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지요. 실제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계산기 사용하는 거를 이렇게 많이 보여드립니다. 책에서는 계산기까지 못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 그 다음에 이렇게 부동소수점도 있고, 트리도 보이고, 수식 표기법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BCD 코드라든지 뭐 여러가지 코드들,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그레이 코드, 이거는 해밍 코드도 나오고요. 심층 분석 지나서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이해 5차 시 부분입니다. 5차 시 부분 이렇게 레지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강의 내용이 그대로 순서대로 있기 때문에 강의 보는 대로 그 순서대로 넘기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구조, 이 튜링 머신 부분에서 실제 강의에서 이제 동영상이 나오죠. 동영상을 담을 수 없으니까는 그냥 뭐 보면은 강의를 듣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기억을 떠올리라고 주인공 얼굴 탁 시커멓게 나온 게 아쉽습니다. 그 다음 뭐 이렇게 대충 넘기겠습니다. 메이저 스테이트 나오고, 그 다음에 6차 시 파트 2 이제 메모리 기록, 램, 그 다음에 입출력 구조 넘기고 지금 여기부터는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 여기는 이제 운영체제 부분이 되겠지요. 운영체제 부분 이렇게 있고 대충 넘겨서, 그 다음에 또 파트 2 시스템 프로그램 파트 2 여기도 운영체제에 이제 메모리 관리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 워킹 셋이 보이고, 이거는 이제 디스크 스케줄링을 그립으로 나온 거고, 이거는 이제 레이드 부분이 나오고, 심층 분석 부분, 디스크 스케줄링을 심층 분석으로 넣어놨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차시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제 주된 내용은 이제 시언어가 되겠고요. 시언어 내용이 쭉 나오고, 배열 포인터, 뭐 검증,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소프트웨어 확인과 검증, 뭐 블랙박스, 화이트박스 뭐 이런 것들 나오고, 기출문제 심층 분석. 이거는 이 문제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설명할 게 꽤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해설이 시작이 돼 가지고 해설하면서도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이 부분 볼 때는 컴퓨터 직접 해가지고 코딩을 직접 해보면서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한 문제의 해설이 여러 가지 잡 설명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찾아보기 돼 있고, 찾아보기 있으면 이제 필요한 부분 급하게 찾을 때 참고하기 되게 좋습니다. 찾아보기 있고, 마지막 정답은 이제 페이지로 찾아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이게 이제 132쪽의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 정답지에 132쪽 자, 끝에 왔네. 142쪽이 이렇게 찾으면 되고, 필답형이다 보니까는 답안에 이제 초반에는 이제 그림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는 문제, 회로도 그리는 문제라서 되게 많고, 이제 이런 부분, 이제 매핑하는 부분은 이제 카로도 맵 부분에서 이제 답이 이제 좀 한 문제당 이제 답이 많은 부분은 또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훑어봤습니다. 뭐 책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북크에서만 지금 아직 나와 있는데, 지금 다른 외부 서점 예스24 그 다음에 알라딘 교보문고, 이거는 필기 책을 볼 때 몇 주 걸리더라고요. 거기에 유통되는 게. 신청을 해놨는데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이제 몇 주 걸리니까는 이제 지금 북크크 같은 경우에는 링크를 이 동영상 설명란에 이제 링크를 넣을 테니까는 거기서 구매하시면 되고, 이제 외부 유통이 시작되면은 네이버에서 그냥 이렇게 치면은 이제 뜨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알아서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소개할 건 다 소개를 해 드렸고,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아직 안 보신 분은, 지금 이거 말고 제가 예전에 만들 때 오리엔테이션 강의 안 보신 분은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거기 내용을 거의 다 담았고,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조직응용기사는 보면은 매년 이제 합격자가, 응시자 말고 합격자가 한 200명 정도 나와요. 적을 때는 150명, 많을 때는 뭐 300명 가까이도 나오는데, 많은 건 아닙니다. 취득자가 많은 건 아닙니다. 뭐 합격률이 아니라 이제 응시자가 작으니까는 뭐 그거밖에 안 되는데,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000명 이상이 취득합니다. 10,000명 이상이 취득하니까는 조직응용기사 자격증은 좀 희귀해요. 좀 실제로 희귀한데 조금 최근 들어서 조금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취득하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이 내용 자체는요, 컴퓨터 공학의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고 취득할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격증인지 마찬가지입니다. 기사 자격증을 땄다 해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본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PC본 채널을 하면서 자격증 수업을 하면서 목적은 이제 자격증 취득이 아니라 자격을 갖출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수업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공부하실 때 조금 요령적인 것보다는, 너무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입까지 이렇게 거치면서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왔어요. 시험은 수단일 뿐인데, 평가 과정에서의 하나의 수단일 뿐인데, 시험을 너무 목적으로 한 공부를 해왔는데, 조금은 이제 성인이니까는, 성인이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찾아서 하셔야 되고, 좀 더 내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는 자격증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물론 제 강의대로 하면은 자격증은 솔직히 우습지요. 우스운데, 좀 공부를, 그 공부하는 내용 자체를 진짜 알려고 하는, 그거를 이제 내 능력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게 이제 내가 개발되는 거고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리오리엔테이션 이제 마치고요. 이제 지금 시작하시는 분은 이제 다음 강의, 첫 번째 강의부터 이렇게 차분차분 들으시면서 공부를 해 가셔서 자격증도 꼭 취득하시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상승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야 될 길을 방향이라도 잡으신다면, 되게 저는 이제 이런 강의를 만들었던 게 이제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